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고구마를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드셔오셨나요? 저도 압니다. 고구마는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지켜온 고마운 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온 최동현 박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배워오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음식이 때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인 콩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드시는 5가지 방식 중에서 60세 이후의 콩팥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남은 여생을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구마를 드셨는데 90살이 넘도록 건강하셨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혈압약도 당뇨약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환경 오염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평생 드신 가공식품의 양도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몸속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하나씩 드시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런 약들이 콩팥의 칼륨 처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콩팥의 역과 능력은 3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60세 전후로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년 된 정수기 필터와 60년 된 정수기 필터는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거르는 능력은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할까요? 여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혹은 콩팥 관련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각별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특별한 진단은 없으시더라도 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고구마 섭취 방식 중에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골목마다 퍼지던 그 구수한 냄새 기억하십니까? 손이 시릴 때 따뜻한 군고구마 하나를 손에 쥐고 호호 불며 먹던 그 시절의 기억은 어르신들께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소중한 추억일 것입니다. 그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2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배워오면서 겨울철마다 군고구마 이야기를 꺼내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군고구마에 대해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콩팥을 위해서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는 원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좋은 음식입니다.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0 초반에서 50 초반 사이로 혈당 관리에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에 굽는 순간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메이카의 10가지 고구마 품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움다스 박사 연구팀이 2011년에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구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79에서 93 사이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삶은 고구마는 41에서 50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 90이 넘는다는 것은 흰 쌀밥이나 식빵보다도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고구마가 오히려 흰 쌀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고구마 안에는 원래 소화가 천천히 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덕분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것인데 고온의 열로 구우면
이 저항성 전분이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단순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군고구마 한 개를 드시는 순간 우리 혈관 속으로 많은 양의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가느다란 관 속으로 끈적한 액체가 억지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콩팥의 실핏줄들이 그 압박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젊었을 때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혈당 충격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별탈 없이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콩팥에 조금씩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겨울마다 군고구마를 즐겨 드셨나요? 드셨던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군고구마 한 개를 드셨다고 해서 당장 콩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혹은 자주 드시는 습관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군고구마를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드시더라도 소량만,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르신의 콩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군고구마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 한 봉지 놓여 있을지 모르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에 고구마 말랭이 한 봉지가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등산을 가실 때 챙기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나씩 집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과자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으시면서요. 심지어 이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쫀득한 식감 덕분에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많지요. 고구마를 그냥 말린 것이니 몸에 나쁠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배워오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말랭이를 챙겨 드시던 어르신이 정기 검진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 있다는 결과를 받아 드시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하나씩 여쭤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시던 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농축의 원리입니다. 고구마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대부분 증발합니다. 그런데 칼륨과 당분은 수분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부피 안에 그대로 압축되어 남아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100g짜리 작은 봉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생고구마 500g 이상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봉지를 다 드시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큰 고구마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이 적어 보인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고구마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분들은 이 정도의 칼륨이 들어와도 콩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콩팥의 칼륨 처리 능력이 이미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축된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혈중 칼륨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이미 지쳐있는 필터에 갑자기 몇 배의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중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리듬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신다면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말랭이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말랭이 한 봉지 대신 직접 삶아서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드실 때 칼륨의 흡수 속도와 양이 훨씬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어르신의 콩팥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실천해 오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고구마와 늘 함께 해온 바로 그것,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정기 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는데 콩팥 수치가 반년 사이에 눈에 띄게 나빠져 또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고구마 김치를 얹어서 먹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에서도 그게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순간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실천해 오신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했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그 당혹감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콩팥 기능이 충분한 젊은 분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콩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여력이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몸에 통했던 방식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탓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에는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평소보다 훨씬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고구마에서 나온 칼륨도 함께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원래라면은 칼륨이 나트륨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미 지쳐있는 콩팥은 이 두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처리할 힘이 부족합니다. 각각 따로 들어왔을 때도 부담이 되는데 동시에 들어오면 그 부담은 배가 됩니다. 2022년 의학 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콩팥의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트륨은 혈관 안에 남아 혈압을 계속 높이고 칼륨 역시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서서히 쌓이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콩팥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부담을 받는 셈입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콩팥 조직은 조금씩 지쳐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구마 김치를 얹어 드셨던 분 계신가요? 그러셨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 대신 칼륨이 낮고 나트륨이 적은 채소를 곁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양상추, 숙주나물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김치가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물에 한번 헹궈 나트륨을 줄인 뒤 아주 소량만 곁들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입맛과 콩팥 두 가지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한 아침 습관이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 실천하고 계신 방식인데 사실은 콩팥에 아주 조용한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밥 대신 고구마만 드시는 분 계신가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여쭤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아침을 고구마 한두 개로 대신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쁜 아침에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자연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습관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은 흡수력이 하루 중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 성분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이 흡수하려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구마만 단독으로 들어오면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분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성분입니다. 신장 전문 영양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100g에는 약 85mg의 수용성 옥살산이 들어있어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장 안에서 칼슘과 밀이 결합해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공복에 고구마만 드시면 이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옥살산이 혈액 속으로 곧바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온 옥살산은 혈중 칼슘과 강제로 결합하면서 아주 미세한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가 혈류를 타고 콩팥의 역과 장치에 도달하면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콩팥의 실핏줄 사이를 지나면서 조직에 작은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콩팥 조직에 서서히 흉터가 쌓이고 결국 사구체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8세 여자 어르신이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다며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여쭤보니 약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고구마 2개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석 달 후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아침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거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허리 쪽이 이유 없이 묵직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은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두부나 저지방 우유처럼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칼슘이 장 안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주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옥살산의 양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 속에 숨어 있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다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굽지도 않고 말랭이도 안 먹고 김치도 안 곁들이고 공복에도 안 먹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그런데 바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양이 지나치면은 콩팥은 조용히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식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드시느냐가 콩팥 건강에 있어서 방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더라도 콩팥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구마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 약 180g에는 칼륨이 542 mg 들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의 경우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칼륨의 권장량은 2500mg입니다. 고구마 한 개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 이상을 채우는 셈입니다. 여기에 다른 식사에서 들어오는 칼륨까지 더해지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도 칼륨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 의학관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과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신 고령 환자의 경우 혈중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는 비율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지 않아도 단순히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조용히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매일 고구마를 한두 개씩 드시는 분들
혹시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8세의 한 남자 어르신으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삶은 고구마를 2개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굽지도 않으셨고 김치와 함께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검진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니 매일 드시던 고구마가 하루 칼륨 섭취량을 꾸준히 초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나서 다음 검진에서는 수치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구마가 나쁜 음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 콩팥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진단이 없으신 분들도 하루 1개 이하로,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드시는 것이 콩팥에 충분한 여유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적정 섭취량을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구마는 결코 적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에 현재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완성해 드릴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고구마는 여전히 어르신의 건강한 식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지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처리입니다. 고구마를 드시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썰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 주십시오. 그 후 새 물로 충분히 삶아서 드십시오. 이때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2019년 신장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고구마 안에 칼륨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이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네, 두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준비하셨더라도 양이 지나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본인의 주먹 반 개 크기 약 100g에서 120g 이하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시는 것이 콩팥에 회복할 여유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고 절대로 고구마만으로 한 끼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와 정기 확인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에 계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신 후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십시오. 물은 혈액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옥살산 성분을 소변으로 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의학적 당부가 있습니다.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물을 마음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물 한 잔도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이 정해주신 하루 수분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서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는 1년에 한 번은 꼭 혈중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일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군에 구운 군고구마, 칼륨이 농축된 말랭이, 짠 김치와의 조합, 아침 공복 단독 섭취, 그리고 매일 양을 가리지 않고 드시는 습관. 이 5가지가 어르신의 콩팥에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구마는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내 몸에 맞는 양으로 드신다면은 고구마는 여전히 어르신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이런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은 이미 그 지혜를 갖추신 분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지금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매일 고구마를 드시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로 콩팥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최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